자, 대표 자료 분석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가는 컵 위에 동전이 놓인 종이를 올려놓은 모습이고요. 나는 무거운 추의 위쪽과 아래쪽에 실을 연결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가의 그림을 보니까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 종이를 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종이는 무엇을 받았냐면 힘을 받은 아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동전의 경우에는 힘을 받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 동전의 경우에는 관성이 작용하게 될 것이고, 이 동전의 경우에는 지금 정지 상태이니까 정지 관성이 작용이 되어서 내가 얘를 툭 치게 되면 동전이 이 컵 안으로 쨍그랑 하고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나에서는 이제 무거운 추가 이렇게 가운데 달려 있고 A하고 B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을 해 놓았는데요. 내가 만약에 B를 천천히 당기게 되면 이 천천히 당기는 힘이 누구한테 가해지게 되느냐 하면 추한테 가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추의 입장에서 아래쪽으로 잡아당겨지는 것을 중력에다가 이 추가 이제 중력에다가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A가 끊기게 될 것이고, 내가 얘를 갖다가 빠르게 잡아당기게 되면 내가 얘네들을 잡아당기는 힘이 추한테 도달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추는 중력 외에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추에도 역시 무슨 관성이 작용을 하게 되느냐 하면 정지 관성이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추의 정지 관성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 자리에 있으려고 할 테니까 B가 끊어지게 될 거예요. 즉 천천히 당길 때에는 A의 강한 힘이 작용이 될 것이고, 빠르게 잡아당기게 되면 B의 더 큰 힘이 작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에서 손가락으로 종이를 튕기면 동전은 어떻게 될 것이다. 정지 관성에 의해서 컵 안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에서 실을 천천히 잡아당기면 A와 B 중에서 천천히 잡아당기면 얘네들 A에 더 큰 힘이 가해질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A에서 실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빠르게 잡아당기게 되면 실 B가 끊어진다. 그 까닭은 바로 추가 힘을 받지 않았으니까 추의 정지 관성 때문이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관련 있는 것은 관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될 거고요. 가에서 관성을 나타내는 건 동전이 아니라, 가에서 관성을 나타내는 물질은 동전인 거 맞는 얘기가 될 것이고, 나에서 관성을 나타내는 건 실 B가 아니라 추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물체가 힘을 받지 않으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의 성질이잖아요. 물체가 힘을 받지 않으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관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2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질량이 2kg과 3kg인 두 나무 토막 A하고 B를 서로 접촉시켜 놓고요. 나무 토막 A에 힘을 가했대요. 그랬을 때, 자, 여기에서 어차피 마찰 같은 건 다 무시인 상태고, A가 B한테 작용하는 만큼 B도 A한테 힘을 작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 힘을 갖다가 우리가 F라고 표현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일단 오른쪽 방향으로 15N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왼쪽 방향으로 B가 A를 미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힘에 의해서 마이너스 F, 왼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될 테니까, 그것에 의해 질량 2kg짜리가 둘의 가속도를 A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2 곱하기 A라고 하는 힘을 받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B는 A가 B를 미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힘 F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거고 3 곱하기 A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에 의해서 15N이 5A구나 라고 하는 거 나오죠. 그러면 둘 다 가속도는 3m/s 제곱이라고 갖게 될 것이고, A의 경우에는 알짜 힘이 그래서 6N, B의 경우에는
9뉴턴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한번 보시게 되면 나무 토막 가속도 크기는 둘 다 3m/s 제곱이다 할 수 있겠고요. 알짜임 역시 여기에 각각 6뉴턴과 9뉴턴이라고 하는 값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 토막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 역시 9뉴턴이었었고요. 그쵸? 여기에서 우리가 이 F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쵸? F가 바로 A하고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그 힘은 둘 다 9뉴턴, 9뉴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두 물체의 가속도가 같은 경우 각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질량에 비례한다. 질량에 반비례한다가 아니라 비례한다라고 돼야 되겠죠. 왜? F는 ma라고 했어요. 가속도가 일정할 때 라고 했으니까 가속도는 일정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힘하고 이 질량이 서로 비례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항상 식을 적어 놓고 그 식에서 정확하게 알아내셔야 돼요. 힘은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항상 쌍으로 작용을 한다. 그 쌍이 하나는 작용이고 하나는 반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B를 미는 힘의 반작용이면 A가 B를 미는 힘의 반작용이면 B가 A를 미는 힘이 되어야 되겠죠. B도 A의 같은 크기의 힘을 까진 좋았는데 같은 방향이 아니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X, O, X라고 하는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 3번 보실게요. 자료 3번은 그림과 같이 질량이 1kg의 물체 A, B와 질량이 3kg의 물체 B, C가 실에 묶여서 도르래에 걸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에서는 두 물체가 정지해 있고요. 자, 항상 문제를 읽다가 정지라는 게 나오면 항상 표시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알짜 힘이 0이야. 나와 다에서는 두 물체가 함께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가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 얘네들 밑에서 중력으로 10N이 당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정지하려면 이 위에서 실이 그쵸? 10N으로 당겨주고 있어야 돼요. B도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중력으로 10N으로 당기고 있으니까 위에서 실이 10N으로 당겨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주의하시라고 했었던 게 하나에 이렇게 줄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의 줄에는 하나의 힘만 걸릴 거다라고 했었어요. 그 힘이 바로 10N에 해당하는 값이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용수철 저울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10N을 가리키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이거 절대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10N, 여기서도 10N이니까 20N이겠죠.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의 실에는 하나의 힘, 즉 요 10N이라고 하는 힘만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나에서 A하고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T라고 놓을게요. 이 T는 A를 오른쪽으로 당길 것이고 B는 위로 당기고 있을 겁니다. B는 그리고 아래쪽에서 중력 10N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A의 경우에는 T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1 곱하기 A라고 하는 가속도를 갖게 될 것이고요. B의 경우에는 10-T라고 하는 알짜 힘에 의해서 1 곱하기 A라고 하는 가속도를 갖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의 가속도는 5m/s 제곱이 될 것이고 각각의 알짜 힘은 5N씩이 되겠죠. 그러면 장력 T도 5N이구나 이렇게 찾아내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A하고 C의 관계 역시 자, 여기에서 A를 당기는 힘을 역시 T'이라고 놓을게요. C를 잡아당기는 힘 T'이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A는 중력에 의해서 밑에서 10N이 당기고 있을 것이고 C는 중력으로 30N이 당기고 있을 거예요. 이 둘의 가속도는 제가 A'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실 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쪽 C의 질량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C 쪽을 향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A는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힘을 표현을 해보면 A는 이 T'이 10N보다 더 커야 되겠죠. 위로 알짜 힘을 받으니까. 그러면 T'-10N은 1 곱하기 A' 이렇게 될 거고요.
B의 경우에는 이 아래쪽으로 R자임이 작용해야 되니까 30-T'은 3 곱하기 A'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A'이라고 하는 값은 얼마의 값이 나오게 될 거냐 하면 5m/s 제곱이라고 하는 가속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다면 A의 경우에는 R자 힘이 5N, 그 다음에 C의 경우에는 15N이라는 R자 힘이 작용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T'은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 자, 이게 5, 그 다음에 이게 15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T'은 15N이구나 이렇게 찾아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지고서는 밑에 있는 문제들 보시게 되면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에 해당했었던 거냐 하면 10N이야 이렇게 찾아내실 수 있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나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 그쵸? B의 가속도의 크기 우리 이미 구해놨어요. 5m/s 제곱이야 했고요. 다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도 역시 5m/s 제곱이야 구해놨고요. 다에서 C에 작용하는 R자임, 다에서 C에 작용하는 R자임 15N이야 이렇게 이미 구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서 B에 작용하는 R자임, 나에서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요? 5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에서 실이 B를 당기는 힘, 실이 B를 당기는 힘 장력은 15N에 해당하는 거니까 틀렸고요. 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에는 가속도 방향으로 R자임이 작용을 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예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얘기지만 항상 힘이라고 하는 것의 절치는, 짝꿍은 가속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고, 힘이 증가하면 가속도도 증가하고,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도 일정하고, 힘이 왼쪽이면 가속도도 왼쪽이고 이렇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체킹을 좀 해놓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가 책상 위에 가만히 놓여 있대요. 자, 가만히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R자 힘이 0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될 거예요. 자, 일단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mg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반작용, 중력을 풀어보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의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꾸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체가 가만히 놓여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R자임의 크기는 0N, R자임은 0이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고,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라고 돼서 나와 있어요. 자,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라고 하는 것에 서 보시게 되면 책상은 물체를 얼마만큼을 떠받쳐주고 있으면 되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만큼으로 떠받쳐주고 있으면 될 거예요. 즉 mg만큼으로 떠받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체의 중력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잖아요. 그쵸? 지구가 물체를 아래쪽으로 당기고 있고 책상은 물체를 위로 떠받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똑같이 물체를 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의 관계는 바로 무슨 관계가 되는 거냐 하면 이 두 힘의 관계는 바로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 둘은 똑같은 물체한테 작용하는, 그래서 mg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지구가 물체가 지구를 서로 반작용이에요. 작용 반작용은 힘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되는 게 맞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책상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요 위에 문제에서 했죠.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자, 지구가 물체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만큼 책상이 물체를 위로 떠받쳐주고 있어요. 서로
방향은 반대고 힘의 크기가 같은 건 평형관계이다.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네들의 합력이 0이다 라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여기에서는 합력이 0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라고 그랬었어요. 서로 다른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이니까.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의 반작용은, 자, 반작용은 서로 이 둘이 바뀌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바닥이 책상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바닥이 책상을 떠받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책상이 바닥을 누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책상이 바닥을 누르는 게 책상의 무게만 있지 않잖아요. 여기에, 그치? 여기에다가 뭐가 더해져야 돼요? 그치? 물체의 무게까지 더해져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틀렸죠. 요거를 잠깐만 위에 올라가서 잠깐만 보시게 되면 책상의 입장에서의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책상의 입장에서 책상한테 아래로 힘을 주는 것과 위로 힘을 주는 걸 보시면 책상한테 아래로 힘을 주는 건 일단 지구의 중력이 있어요. 지구가 책상을 당기는 힘이죠. 그리고 누가 누르고 있냐 하면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이 있습니다.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위로 떠받쳐주고 있는 힘은 바로, 그쵸, 바닥이 책상을 떠받치는 힘이에요. 그러면 이 힘의 크기와 이 두 힘의 크기의 합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곧 뭐랑 똑같았었냐 하면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즉 물체의 중력하고 같았었어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따라서 우리 아까 나왔었던 것처럼 바닥이 책상을 떠받치는 힘은 책상한테 작용하는 지구의 중력, 즉 책상의 무게에다가 물체의 무게를 더한 값이 바로 이 값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차근차근 좀 잘 찾아가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적어놓고 생각하시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대표 자료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뒤에 내신 만점 문제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